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부산역에서 부산항 여객터미널까지 새로 생긴 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아티스트님.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이제서야 소개하시나요? 어서 오세요. 카라님, 부산에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매우 반가워요.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방송을 하시나요? 네, 오늘 방송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꿀팁이니 채널 고정 아시죠?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면 편리하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안내합니다. 우리가 알려드릴 내용을 미리 오리가 먼저 다녀와 보도록 했습니다. 부산역 2층에서 하차하여 바로 부산항 국제터미널까지 도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편리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니 이용하세요. 드라이브 아티스트님, 여기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인가요? 네, 여기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부산역에 기차를 내리고 이곳으로 나가신 후 부산의 아름다운 뷰부터 먼저 감상하시면 좋습니다. 부산역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네요. 오래간만에 와보니 많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되네요. 저 앞쪽으로 부산항 대교가 보이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럼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등 시모노세키까지도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있겠네요. 네, 가까운 대마도뿐만 아니라 먼 요코하마까지도 여기서 갈 수가 있으니 아주 편리하죠. 그렇군요. 여기가 북항 재개발 지역인가요? 아주 넓은 것 같은데요. 네, 복항 재개발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일대에 추진 중인 총사업 규모 최대 20조의 부산항 재개발 사업, 부산 관련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는 1단계 지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2단계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중심이 된 탄소시험에서 개발할 예정으로 총 경제적 파급 효과는 31조 5천억, 총 고용 창출 효과는 12여만 명으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라이브 아티스트님은 이곳 개발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잃어버린 부산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저도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아티스트님. 네, 추가로 설명드리죠. 잘 들어보세요. 중구 중앙동과 동구 초랑동 일대를 개발하는 1단계와 범일동과 좌천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구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과 영도구 일대를 재개발하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이쪽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겠네요. 맞나요? 투기꾼들이 이쪽 근처 땅을 모두 구입해서 땅값은 많이 올랐고 집값도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 협성 세븐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겠네요. 이렇게 부산역에서 협성 아파트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진 거 보니 그렇겠죠. 이곳 북항 재개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대규모 항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계속된 용량 포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신항만 건설 및 기존 부산항의 기능 축소 요구가 있었었고, 이에 부산시는 부산신항을 건설하고 구 부산항을 재개발하여 부산광역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나요? 네,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이미 1990년대부터 떡밥으로 돌던 사업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와 부산광역시 경제침체, 대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항 재개발은 떡밥으로만 돌던 듯 싶었지만 결국 2012년 국제여객터미널을 기공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이 드디어 물꼬를 틀게 되었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스티 부산역 호텔 레지던스는 북항 재개발 부지 바깥에 있지만 북항 재개발로 인한 부산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서로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역 경부선 부산역 도시철도 간 지하 통로 역시 북항 재개발 수익금으로 조달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1단계 지역을 간척 매립하고 이후 2, 3단계 지역까지 매립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2020년을 준공 목표로 잡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어머,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지금이 2024년인데요. 아, 그렇군요. 개발이 지연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부산시 북항재개발 홍보부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이, 그러지 말고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럼 조용히 하고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 업무지구에 레지던스가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지던스란 호텔식 오피스텔을 말하는데 분양을 받은 후 호텔로 이용하여 객실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입주해서 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북항 쪽에 지어지는 중대형 평수의 레지던스의 경우 객실 이용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매입되었습니다. 협성종합건업은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비용 1,200여억 원 중 일부를 토지로 대납받아 국제터미널 뒤에 지하 4층 지상 61층 규모의 초고층 레지던스인 협성마리나 G7을 건설하였습니다. 롯데건설도 2021년부터 북한 재개발구역에 59층짜리 초고층 레지던스인 롯데카에슬 드메르를 건설하고 있으며 동원개발도 77점짜리 초고층 레지던스인 동원스카이비 부산 북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스티브 산역호텔 레지던스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오피스텔들이 주거 기능을 주로 하는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지어져 입주가 가능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항 재개발의 직접 수혜자인 동구의 주거지역은 홍콩의 미드레벨 웨스트에서 케네디타운으로 이어지는 지형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 지역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홍콩 시내 최고의 부처촌으로 거듭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4일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항 개항이 1816년이니 무려 116년 만에 시민들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면은 부산에서 센텀시티에 이어 향후 대규모 소비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곳에는 호텔 오페라 하우스 등이 들어오게 되고 2014년 북항 재개발 지역에서 온천이 터지면서 대규모 온천 개발도 확실시됩니다. 2017년 라스베가스 샌즈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각종 위락시설을 짓겠다고 하였으나 부산시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이곤 삼뷰 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박남 회장이 들었을 부지였으나 유치에 실패하여 외국 투자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국제 허브 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롯데가 건설하고 있는 남포동 롯데타워가 부산 한글 바라보는 전망대가 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아티스트님, 정말 설명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산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네요. 네, 오늘은 북항 재개발과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까지 가는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가 부산역 앞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아티스트님, 저도 함께 따라가서 바라볼게요. 부산 지하철 1호선을 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구독자님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부산 모습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